혹시 주변에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고 이게 뭔지 물어봐 주세요. 아마 10중 8구 이게 뭔지 모르실 겁니다. 2000년생이 지금 20대 초반임에도 말이죠. 물론 저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주변의 형님들과 누님들에게 물어보니 볼 마우스 교체형 구멍이라고 하시더군요. 마우스 밑에서는 원래 빛이 나는 거 아니었어요? 설치류니까 설치하는 거 아니었어요? 마우스는 2차원 평면에서의 움직임을 컴퓨터에 전송하여 기능 조작을 보조하는 입력장치로 키보드와 함께 컴퓨터의 대표적인 입력장치 중 하나죠. 마우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초창기 모델의 모습이 실제 마우스와 같아서라고 하는데 정작 초창기의 마우스를 보면 전혀 쥐 같아 보이진 않죠. 이름이 마우스라서 그런지 마우스가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를 미키라고 하는데요. 1미키는 0.1mm를 말합니다. 미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함부로 이름을 부르거나 사진을 쓰면 전 세계 최고의 법무팀과 즐거운 미팅을 할 수 있는 그 생쥐에서 따왔다고 하네요. 최초의 마우스는 1961년에 고안되었습니다. 스탠포드 연구소의 더글라스 앵겔바트가 회의 도중에 고안했다고 하지요. 이후 1963년 나사가 화면 선택용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는데요. 이때 앵겔바트는 2년 전에 고안한 마우스를 떠올리고 다음 해인 1924년부터 그의 동료인 빌 잉글리시와 함께 개발에 착수하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마우스는 나사의 각종 테스트에 모두 합격합니다. 이때 마우스는 나무 상자에 버튼 하나가 달려있어 고 아래에는 2개의 바퀴가 달려있는 형태였지요. 이 바퀴의 움직임으로 가로, 세로의 움직임을 계산하여 커서를 움직이는 것이었어요. 사진을 보시고 감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둘은 이 제품의 이름을 뭘로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다른 동료가 이걸 보고 쥐 같다고 해서 마우스라 이름 붙였죠. 이렇게 두 명의 위대한 과학자는 마우스를 결국 발명했지만 정작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군지 불명이라고 하네요. 누구신지 모르지만 영어권에선 이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으셨을까요?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후 1968년 샌프란시스코의 브룩스홀에서 공개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마우스가 세상에 정식으로 공표됩니다. 참고로 이때 마우스에게 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아이디어가 바로 화상회의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한 마우스. 하지만 특허의 소유권은 스탠포드 연구소에 있었고 특허가 끝날 때까지 컴퓨터 붐이 일지 않아서 그들의 업적은 결국 보답하지 못했지요. 즉 돈을 벌지 못한 겁니다. 1972년 빌 잉글리시는 초기 마우스를 개량한 볼 마우스를 개발합니다. 초기 마우스가 가로, 세로 이동만 가능하고 대각선 이동이 불가능했다면 이 마우스는 볼을 차용해서 대각선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밀한 조작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이때 볼 마우스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이 너무 미끄러우면 볼이 제대로 구르지 못했으며 먼지가 끼어도 제대로 인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마우스는 이걸 열어서 먼지를 청소하는 과정이 중요했다고 삼촌께서 말씀하시네요. 자, 이렇게 태어난 마우스. 문제는 당시 컴퓨터란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부 사람만을 위한 것이었고 그 사람들 중 태반은 GUI,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없어도 작업에 별 문제가 없었던 탓인지 마우스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록스 내에선 이걸 어디다가 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1979년 12월 마우스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죠.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에 방문한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투자 검토를 위해 제록스의 팔로 알토 연구센터를 방문했는데 이때 이곳에 빌 잉글리시가 근무하고 있었죠. 그는 여기서 그래픽 기반으로 컴퓨터를 움직이는 GUI가 적용된 알토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제록스의 GUI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이 커서를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투자의 목적으로 방문한 잡스는 이를 자신이 개발하던 애플 컴퓨터에 도입해버리죠. 이 사건은 IT 업계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도둑질이라 불립니다. 참고로 잉글리시왈 그가 마우스로 번 돈은 제록스가 준 라이센스비 5만 달러가 전부이며 잡스는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하튼 잡스는 이 아이디어를 애플의 소형 컴퓨터 GUI 환경을 갖춘 최초의 PC인 매킨토시에 도입하죠. 기존의 컴퓨터가 명령을 입력해서 작동하거나 커서를 움직이면서 움직였다면 매킨토시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마우스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에게 익숙한 GUI가 탄생한 것이죠. 발명가에겐 한 푼도 안 준 채로 말이죠. 여하튼 잡스는 PC 사용자 경험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198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초로 사용 마우스 개발에 성공하고 이 마우스가 시장에 출시되죠. 이게 지금까지 브랜드가 이어지는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인데요.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과연 빌 게이츠는 잉글리시에게 특허를 지불했을까? 2020년에 타계한 잉글리시는 그가 마우스 관련으로 뭘 받은 것은 제록스만이었다고 하니 역시 마소도 지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후 마우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지요. 1981년 리처드 리온과 스티브 커시가 광 마우스를 개발했습니다. 광 마우스는 보다 정밀한 움직임이 가능했는데 초창기에 나온 것은 점과 선의 모양이 기록된 특수한 전용 패드가 아니면 인식을 하지 못했죠. 이 단점을 개선한 것은 1988년에 나온 제록스의 마우스였습니다. 지금의 광 마우스처럼 아무 곳에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전용 패드 같은 건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역시 인기를 얻지 못했지요. 앞서 말했듯 컴퓨터의 전성기가 아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고가니까요. 결국 광마우스가 시장에 받아들여진 건 시일이 한참 지난 후인 1998년이었습니다. PC의 보급으로 인한 대량 생산, 박리담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벌어진 기적이죠. 이후에도 마우스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1985년 로지텍은 로지마우스 C7이란 모델을 출시하는데요. 이 모델은 마우스계의 혁명과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마우스 가격이 $200 정도였다면 이 제품은 $100 수준으로 제법 저렴했으며 기존의 마우스가 별도의 전원이 필요했다면 이 제품은 컴퓨터의 포트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죠. 1991년에 로지텍이 낸 마우스맨 코드리스는 세계 최초의 무선 마우스, 1995년에 역시 로지텍이 낸 트랙맨 마블은 트랙볼을 사용해서 조작할 수 있는 마우스죠. 이후 1996년 세계 최초의 가운데 스크롤이 추가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텔리전트 마우스 1세대가 출시되면서 세로 스크롤 페이지를 편하게 볼 수 있었죠. 1999년엔 레이저가 붐스랭이라는 세계 최초의 게이밍 마우스를 내면서 게이머를 위한 시장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엔 획기적이었던 1400dpi 사이드 버튼이 달렸고 중량이 무거워서 컨트롤하기가 좋았다고 하네요. 다만 버튼이 누르기 힘들어서 실제로 게이밍 마우스 시장은 동년에 발매된 전설의 마우스 인텔리전트 마우스 익스플로러가 다 잡아먹었습니다. 붐스랭이 볼 마우스라면 IME는 광학식이며 쥐기도 훨씬 편해서 손에 무리가 가지 않았고 특히 외산 제품 AS의 무덤이란 한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AS 정책은 정말 좋았기 때문에 보증기간 내라면 두말 없이 바꿔줬죠. 이후 2004년엔 로지텍에서 세계 최초로 레이저 트랙 기술을 채택한 레이저 마우스를 개발하였으며 2010년엔 드디어 애플이 또 다른 방식의 마우스를 개발하죠. 애플이 개발한 새로운 입력 장치 트랙패드였습니다. 터치패드는 1982년에 등장한 기술인데 당시에는 아폴로 컴퓨터에 부착된 데스크톱의 입력 장치였습니다. 노트북의 입력 장치로 처음 쓴 것은 바로 애플이었어요. 트랙패드는 이 터치패드와 같은 형식의 제품으로 애플의 맥북 노트북이나 아이맥 데스크탑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손가락면으로 표면을 터치하거나 스와이프하면서 사용하는 장치로 여러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죠. 마우스가 손목을 움직여서 컷을 제어한다면 트랙패드는 손가락만으로 컷을 제어합니다. 마우스가 빠른 움직임, 미세한 조정에 적합하지만 손목에 부담이 된다면 트랙패드는 약간 느리지만 손의 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손목 부담은 마우스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제품으로 나온 것이 미국 에볼론트의 창업자 잭 로가 고안한 버티컬 마우스지요. 이 마우스는 1994년에 구상되었지만 투자자를 찾지 못해 상품화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결국 그는 자기가 상품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웹사이트, 광고, 홍보지까지 직접 디자인하여 2002년 버티컬 마우스를 출시하죠. 이렇게 나온 버티컬 마우스는 전문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만 안타깝게도 소비자들에겐 필요성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손목 토널 증후군이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버티컬 마우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가정과 기업에서 PC가 필수품이 되면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였습니다. 키보드보다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유튜버 편집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기 시작했죠. 이에 따라 가격도 차츰 저렴해졌습니다. 무엇을 숨기랴? 저도 버티컬 마우스를 쓰고 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손목을 걱정해 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